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283페이지 갈래복합 10 김유정의 동백꽃이라고 하는 현대소설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를 보면 문학이 아니지만 가라고 하는 비평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에 해당되는 비평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이 가를 여러분이 좀 보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읽으시면 문제를 풀 때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소설의 미학적 성과 중 하나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통한 서술이다. 선생님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현대소설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신빙성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 그러니까 신빙성은 신뢰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믿기 힘든 서술자. 자, 고전소설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마음을 훤히 잘 알고 있고 미래 사건도 예견할 수 있는 전지적 능력을 지닌 서술자입니다. 그러면 현대소설은 신빙성 없는 서술자고 고전소설은 전지적 능력을 지닌 서술자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의 말하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물의 내면과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현대소설에서 전지적 능력이 제한된 작품이 등장한다. 그러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전지적 능력이 제한된 이라는 말이 신빙성 없는 서술자입니다.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내세워 풀어가는데 독특한 미학적 효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미학적 성과다, 미학적 효과다 같은 말이 되죠. 그 미는 아름다울 미자죠. 아름다운 미. 그리고 미학은 예술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작품으로 두 개가 있는데 우리 해당되는 작품 볼까요? 해당되는 작품을 선생님이 빨간색 형광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김유정의 동백꽃까지만 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수능 특강에 실려 있죠. 교과서 개념 학습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아이는 오키인데 오키는 바로 5살짜리 여자애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사랑손님 간의 미묘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백꽃 이 작품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내려가 보면 또 신빙성 없는 서술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작가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대변하지 않거나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서술자로 정의되는데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 미성년의 순진한 서술자. 그러면 이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백꽃의 나는 남자인데요.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지만 17살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미성년인 거죠. 그리고 전자 블라블라 넘어가고 후자 한번 볼게요. 후자의 경우에는 순박하고요.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인물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오해하거나 또는 사건의 의미를 적절하게 헤아리지 못하는 서술자입니다. 그리고 산문단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 쭉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서술자의 순진하거나 어리석은 말하기에서 재미나 연민을 느끼면서 웃는다. 그래서 이 빨간 것을 여러분 주목하고 이 작품을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기를 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4번 보기인데요. 4번 보기 287페이지의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 볼펜 드시고요. 자, 1930년대입니다. 일제강점기인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농촌에, 자, 농촌 밑줄 칠게요.
그리고 이 시기 농민 밑줄 칠게요. 80%는 대부분 자신의 토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제적 문제로 타인의 토지까지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소작농입니다. 여러분 소작농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소작농은 빌린 토지에서 얻은 수확의 70%, 80%를 소작료로 지주에게 납부돼. 지주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소작료 관리 1번, 소작 농사활동 감독 요거 2번이고요. 그리고 소작료 결정 3번 하고요. 소작을 배분 4번 하고요. 그리고 감독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마름이라고 합니다. 이 권한을 얌용, 함부로 사용하여 소작농들의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불만에다 밑줄, 물결 밑줄 치겠습니다. 소작농이 경제적 어려움과 계층적 불평등 요거 밑줄 치고요. 그리고 비애와 분노, 그다음에 농촌 사회적 구조적 차별과 모순이라는 말 좀 체크해 볼게요. 잠깐 정리해 봅시다. 우리 그 땅의 주인을 지주라고 해요. 지주, 땅지, 그 다음에 주인주, 땅 주인입니다. 그럼 땅 주인은 적고요. 땅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처럼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가장 넓이가 넓은, 이 넓이가 아주 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소작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주한테서 땅을 빌리죠.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70%, 80%를 이렇게 갖다 바쳐야 돼요. 소작료를 갖다 바치는 거죠. 근데 너무 소작료가 비쌉니다. 그죠? 7, 80%면. 근데 가운데서 마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작농을 관리하고 소작농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름이다. 해서 이게 이제 계층적 불평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작농은 당연히 불만도 가지고 비에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보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셔서 작가 제목 한번 볼게요. 김유정의 동백꽃인데요. 선생님 수능 출제 가능성을 별 4개 한 80%로 보았습니다. 주관적이죠. 선생님이 주관적인데 그래도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김유정이라는 사람은 평가원에서 3번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백꽃도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수능에서 이제 2번 나왔고요. 동백꽃은 1번 나왔습니다. 올해 25년이기 때문에 99년하고 비교해보면 26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최근 김유정이 나온 것만 하더라도 10년이나 지났죠. 그래서 동백꽃이 나왔지만 너무 오래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은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김유정님은 1908년생이신데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1937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동백꽃이 이제 중심 소재가 되겠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현대소설을 랭킹에 황순원의 소나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위에 해당되는 김중의 동백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이 됩니다. 언젠가 한강에 그날이 온다나 채식주의자가 이렇게 랭킹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긴 역사 속에서는 현대 소설 역사 속에서는 김유정이 단연 랭킹 탑 2에 들어가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춘천 출생이시고요. 그죠? 방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봄봄이라는 작품도 되게 유명하죠. 점순이 키 안 커서 대릴사위로 3년 7개월 일하는 좀 어수룩한 나가 나오죠. 그리고
이 작품은 1936년 작품이니까 보기에 나왔던 1930년대 농촌 분위기를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쌤이 오늘 이 작품을 해설하고요. 문제풀이까지 이제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 조금 넘치지 않겠나 예상을 하면서 이제 작품 내용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283 페이지 여러분 빨간 볼펜으로 필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오늘도 라는 말을 통해서 이전에도 나의 수탉이 쪼인 적이 있음. 이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점심을 먹고 이제 나는 17살입니다. 남자고요.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웹툰에는 뭐 돌쇠, 순돌이 다양한 이름이 나오지만 이 작품에 나의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작인의 아들이고요.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이면 양은 이제 의도 정도로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하고 달개 횟소리가 야단이다. 이제 횟소리는 이제 새가 날개를 벌리고 회라고 하는 나무 막대기가 있거든요. 새가 올라앉는 그곳을 막 탁탁 치는 소리입니다. 탁탁 치는 소리다. 그러면 굉장히 달기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얼렸다. 두 놈은 나의 수탉과 남자 닭이죠. 수컷과 점순내 수탉입니다. 점순내 수탉이 싸우고 있다. 점순내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고소리같이 실파하게 생긴 놈. 그러면 대강이는 머리의 비속어죠. 우리 대가리라고 보통 하죠. 머리의 비속어고, 그러면 점순내 수탉이 나의 닭을 공격했기 때문에 실파하게 생긴 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해학적입니다. 그리고 쌤 파란 볼펜 잠깐 좀 꺼내 보실래요? 푸드득 하는 단어 있죠. 음성 상징어입니다. 그죠? 음성 소리를 흉내낸 음성 상징어. 모양도 되겠습니다. 의태부사, 의성부사 둘 다 볼 수 있고요. 의성 의태부사입니다. 덩저리는 덩어리, 덩치 정도 보고요. 저건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대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대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아 물러섰다가, 면두는 여러분 닭의 벼슬 있죠. 닭벼슬의 방언입니다. 머리에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빨간색으로. 네, 방언입니다.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그래서 푸드득 다시 한번 음성 상징어 나왔고요.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때마다니까 나의 수탉이고 너무 좀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당하니 뭐 이런 겁니다. 안타까움과 좀 실망감을 내포한 표현입니다.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박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뿐이다.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 그러면 아물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면두를 또 쪼여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진다. 자, 붉은이라는 뚝뚝이라는 단어도 음성 상징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킥킥이라는 것도 음성 상징어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선혈이라는 단어는
붉은 피라는 뜻입니다. 그죠? 붉은 피, 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닭이 막 싸우고 일방적으로 좀 공격당하고 있죠. 그래서 닭의 이 동작을 묘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그러면 이 내 대강이가 터졌다는 표현 있죠. 그런데 새 대강이가 터진 것을 자기 대강이가 터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점순과 나의 외적 갈등이죠. 그런데 닭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순의 닭과 그리고 나의 닭의 싸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대리전 양상이라고 할까요? 대리전 양상으로 대신 싸우는 거죠. 초등학교 학생들 둘이 싸우는 게 엄마끼리 싸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리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수탈기 보면 덩치 차이가 많이 나와요. 공격력에 게임이 안 됩니다. 수탈계 어떤 그 계급, 등급, 체급 차이, 크기 차이는 점순내 닭은 점닭이라고 쓸게요. 닭이 나의 닭, 나닭이라고 쓸게요. 이게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일제강점기의 계층적 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점순내는 마름의 딸이고요. 아까 관리 감독한다는 마름의 딸이고요. 그리고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죠. 소작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계층적으로는 점순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나와 점순의 계층적 인 차이로 대리전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내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후려칩니다. 그래서 닭이 죽게 되죠. 이제 요 부분 죽기 전이고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만 떼놓았다. 그래서 후려칠까 하다가 고쳐먹고 헛매질을 떼어놨다. 그럼 실제로는 분노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순이를 사실은 치고 싶겠죠. 하지만 마름인 점순내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를 의식하여 결국 그럴 수는 없고 차마 분노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행동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성질 같아서는 닭을 막 두들펴서 치킨 만들어 먹고 싶지만 그러면 우리 집이 마름한테 밉보이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친구하고 싸우다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 그러면은 함부로 못하겠죠. 잘못 때렸다가 여러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점순이가 싸움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길을 올리더라고. 그랬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점순도 17살이고 나도 17살이니까 한참 사춘기죠. 지금 따지면 고1 나이입니다. 고1 나이면 한참 그 신체적으로 성징기가 오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지금하고 다를 거는 하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끼리 남녀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른거린지 모른다. 한번 볼게요. 사실은 모르는데 독자들은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수룩한 부분이 나의 미숙한 나의 어수룩한 어리숙한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데 그걸 거절해서 지금 약간 점순이가 서운하고 삐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흘 전 되게 중요한데 별표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에서
이제 과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회상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 소설은 파란 볼펜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입체적 구성입니다. 감자 쪽간만 하더라도, 쪽간은 조금의 방언입니다. 조금, 감자 조금의 방언 하더라도 나는 저한테 조금도 잘못한 거 없다. 사실은 잘못했어요. 역시 나의 어리숙함입니다. 이건 왜 그런지 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형광펜 꺼내셔가지고 감자를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감자는 점수리가 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니까 어떤 이성이, 남자가 여자가 나한테 바나나 우유 주면서 너 이따가 먹어 이런 식으로 주면 그 친구가 나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제 알 수가 있죠. 남자끼리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겠죠. 남자가 주는 걸 오해하지 마시고, 이성이 그러면, 같은 성끼리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이성이 그러면 충분히 호의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 당연하죠. 감자 역시 마찬가지. 여기 편의점이 없잖아요. 여기 시골이기 때문에 감자가 이제 있으니까 준 거죠. 그 당시에 감자는 실제로 귀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종이 개량돼서 막 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계집애는 점순이죠. 나무를 하러 캐러 갔으면 같이, 남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거, 난 뭐냐. 생이질은 그 뭐라고 하냐면 한참 바쁠 때 방해 놓는 겁니다. 바쁠 때에 쓸데없이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하는 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물 캐러 가면 같이 왜 나무는 안 캐고 남이 울타리를 엮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귀찮게 하느냐. 그래서 나흘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감자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가지고 내 등 뒤로 온 겁니다. 그리고 너 혼자만 일하니? 라고 긴치하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긴치는 긴하지인데요. 긴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긴하다는 이제 뜻이 필요하지, 기묘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기묘하지도 않은 그런 짓을 한다, 말을 한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난 척, 본 척만 척하고, 이거를 여러분 내외하다라고 해요. 남녀가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하지 않는 걸 내외하다라고 합니다. 내외했는데 점잖게 지내던 토일이었만 오늘은 갑자기 대견해졌음이 웬일인가. 한참 망하지 말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보고 왜 방해를 하고 귀찮게 하지, 생이질을 하지.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그러면 무리로 하냐, 일을 할 때 무리로 하냐, 뭐 이렇게 방언을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눈치 깠죠.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이성적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관심을 가진 겁니다. 이성의 눈을 뜰 때니까. 그러면 나는 눈치를 까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리숙해요. 그래서 잘 몰라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일하고 있는데 계속 말을 시키는 겁니다.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들이막고 그리고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사실은 좋아서 그러는 건데 해학적이죠. 게다가 조금 뒤에 집게는 자기 집 쪽을 할끔할끔 도려다 보니 눈치 보는 거죠. 집에서 자기를 알게 되면 안 되니까.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손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뽑아서 행주치마 속에 오른손에 뭐가 들고 있는 거죠.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거다. 감자입니다. 그리고 주먹 감자 말고 진짜 감자입니다. 포테이토.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감자. 아마 아궁이에다가 구운 것 같아요. 세 개를 뿌듯이
쥐었다. 그러면 이 감자 3개를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알겠죠? 이거 아까 제 말에 편의점에서 이성이 주는 바나나 우유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점순이 나에게 표현하는 이제 관심, 그죠? 나는 너 좋아해. 그리고 호의, 좋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고마워하고 먹으면 이게 썸씽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정순이도 실수했어요. 너 집엔 이거 없지?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마름집이가 부자고 너는 소작이니까 가난하지 하고 계층적 열등감을 부각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나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나에게 계층적인 차이를 인식하게 하죠. 열등감. 만약 여러분 친구, 잘 사는 친구가 뭐 비싼 게임기 들고 와서 니네 집은 이런 거 살 형편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등감과 그리고 자존심 손상이라고 할까요? 자존심을 손상을 유발하는 거죠. 손상을 유발하는 말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럼 이거 밑줄 칠게요. 그럼 점수는 자기 속마음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점수이는 나에게 갖는 호감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음 정도로 메모하겠습니다.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왜냐하면 기분이 좀 나빴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 거절을 합니다. 나빴어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 표현인데 그거를 거절하면 진짜 무한해지죠. 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여자 이성한테 좋아한다고 바나나 우유를 줬습니다. 근데 손으로 툭 치면서 바나나 우유가 땅에 툭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되게 무안하고 기분 나쁘고 좀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존심도 좀 상하고요. 고백을 힘들게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거절하고 그것도 기분 나쁘게 고마워 나중에 먹을게 라든지 뭐 만약에 거절하면 미안한데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어 못 먹는데 하면 딴 걸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너나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점순이 입장에서도 분명히 점순이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주면 주지. 뜨거울 땐 배고플 때 먹어 힘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시골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무뚝뚝한 분위기가 좀 많아서 지금처럼 부드러운 말투를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츤데레라고 하죠. 그냥 무뚝뚝한 척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표시하는 것 정도였는데 대신에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겁니다. 약간 패드립 같은 걸 한 거죠. 너네 집에 이거 없지? 너네 집 가난하지? 너네 집 거지야? 이러면서 나는 부유하니까 너한테 이걸 베푸도록 하고 감자 딱 주니까 나는 기분 나빴던 거고 또 거절을 또 하니까 점순이 또 기분 나쁘고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요거 밑줄 칠게.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밑줄 칠게요. 그러면 이거는 점순의 호의를 거절한 겁니다. 점순의 호의를 둘이 아닙니다. 호의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뜻을 거절하게 되죠. 그럼 이 거절하는 것이 나중에 점순의 분노를 유발하게 됩니다. 점순이가 의 분노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점순이 빡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뚜껑이 열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닭싸움을 시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만 거치러 온다. 빡친 거죠. 분노가 된 거죠. 야속한 거죠. 야속함을 느끼고 점순이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야속하다. 다른 말로 너무 서운하다. 이제 화도 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흑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이 동네에서 온 것은 근은 이제 거의란 뜻이고요.
3년째 되어오건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적이 없었다.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거 이거 분노입니다. 그죠? 이제 서운함을 넘어서 점점 감정이 고조됩니다. 게다가 눈을 독을 올리고 한참 쏘아보더니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쌤이 말했던 야속함, 서운함, 분노, 그리고는 바구니를 집어 올리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드려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킹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이제 왜 이런지 나는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어쩌다 동네 어른들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셔요. 갈 때 되면 어른이 가려고. 굉장히 넉살 좋은 점순의 성격이죠. 넉살이 좋은 점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여자인데 남자한테 약했던 거죠. 이렇게 천년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가 아니거니와 또 분하다고 눈물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그 고약한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아주 잡아먹으려고 길을 벅벅 쓰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 또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별. 서로 감자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는 것이 신뢰라고 하면 그냥 주었지. 너 집에 이거 없지는 단 뭐냐.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배제가 이제 채소 기르는 거거든요. 식물을 심어서 가꾸거나 기름이란 뜻입니다.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신거린다. 이제 계층적 차이죠. 우리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3년 전에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집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내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소작인이죠.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부족하면 점순내 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씩이나 된 것들이 나하고 점순이죠. 나하고 점순이가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혹시라도 연애를 했다가 사귀었다가 점순 내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땅도 떨어지고 이제 땅을 떨어진다는 것은 소작을 주지 않는 것이죠. 집도 쫓기고 왜냐하면 소작을 결정할 권한이 마름에게 있거든요. 점순의 아버지한테. 하면 안 되는 까닭이다. 참, 요거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이 소설은 나가 등장하죠. 나가 등장하기 때문에 1인칭 시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가 주인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세요. 칸 부족하면 옆에다 쓰시고요. 포스트잇 같은 거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 서술자가 나입니다. 서술자가 나입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그러면 나는 작품 속 서술자라고 해요. 작품 안 해도 되겠죠. 서술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 내부 서술자입니다. 자, 그런데 가에서 나온 얘기 있잖아요. 가에서 나온 얘기가 신빙성, 신뢰성이 없는, 우리가 이 나에 하는 말을 좀 믿기 힘들죠.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없는 서술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했죠. 이게 미성년 서술자잖아요. 그래서 미성년, 어리숙하고 그다음에 미숙하고 그 다음에 순진한, 그죠? 순진한, 그리고 미성년이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이제 부족한 미숙한 서술자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아, 임마 정말 딱하다 하고 이제 연민도 느끼고 되게 재미있죠. 하는 짓이 바보 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하는데요. 이제 가나에 해당되는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까지 읽겠습니다. 자, 순박한 성격이다. 성인의 속내를 간파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우리 다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에 나는 독자가 서술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죠. 고전소설의 전통 아닙니다. 현대소설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3번 소거하고요. 다음에 3번에 나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다.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녔다. 그건 아니죠. 무적절한 가치관이 아니고요. 좀 미숙할 뿐입니다. 나가 서술자에 대해서 독자는 재미나 연민을 느끼게 된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1번, 5번 남겨두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잘못이 없다는 나의 확신과는 달리 나는 잘못이 없다. 점순이는 나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한테 서운할 거야. 그렇죠. 감자 줬는데. 다음에 니은 한번 읽어볼게요. 니은 읽어볼게요.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의심했다. 점순이가 이상하다는 나의 의심과 달리 점순이의 말 걸기는 나에 대한 호감 표시다. 그죠? 호의, 호감 같은 말이죠. 그죠? 감자 준 거죠.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부족하면 점순네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이었다. 나의 부모가 점순네를 칭찬한다는 나의 설명과는 달리 그들의 말은 이제 부모님을 말합니다. 나의 부모님의 말은 점순네를 향한 불만을 반어적이다. 불만 없습니다. 진짜로 반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칭찬한 거니까 3번 틀렸죠. 자, 요 4번, 5번은 나중에 판단하고요. 왜냐면 이것은 다 작품입니다. 3번 문제. 자, 행위가 일어난 순서 요 문제 요령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점수는 다시 바구니를 집어들고 논둑으로 달려간다. 니은 나의 가족은 마을로 오면서 점순네 집터를 이게 맨 처음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점순이는 울타리를 엮는 나에게 와서 혼자만 일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감자 주는 사건이죠.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점순과 어울리지 말 주의를 준다.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점심을 먹은 후에 산으로 올라갈 때 점순네 수탉과 자기네 수탉이 싸우는 걸 발견한다. 이거는 이제 감자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면 디귿하고 기억을 확인해 보면 이제 달아난다는 건 화가 나서 무안해서 가는 거니까 디귿이 먼저인 것 같고, 그리고는 논둑으로 달아났다가 나중에 닭 싸움을 시킨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좀 이상한데요. 기억이 되겠네요. 니은이 두 개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정답 1번 보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6번 문제는 다를 하고 다음 작품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1번 점순네 닭과 나의 닭의 외양상 대조는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나의 닭, 점순네 닭이 더 크죠. 마름과 소작인의 계층적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양상. 선생님 아까 얘기했고요. 다음 내가 점순네 달고 후려치려다가 헛매질만 떼어놓은 것은 겁만 주고 소작인 가족이니 어쩔 수 없죠. 그죠? 두들 패 수도 없죠. 그러면 집이 쫓겨날 거니까. 동네 어른의 말을 무시하는 점순, 넉살 좋게 뭐 어른이 알아서 가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소작인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마름의 위상이다. 그러면 이 말은 동네 어른이 소작인인데 점순이가 나는 마름의 딸이니까 무시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넉살 좋게 대응하는 것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정답 3번 보면 되겠죠. 4번 나의 가족이 점순이의 가족에 굽신거리는 이유는 마름과 소작인의 계층적 관계 때문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굽신굽신 잘 보여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 점순의 호의를 받지 않는 이유는 점순이가 소작인과 마름의 계층적 차이를 나에게 너네 집에 이거 없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관계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받은 겁니다. 맞는 말이죠. 정답 3번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이고 30분 걸리네. 딱 40분 걸렸네요.
소설을 아무리 빨리 해도 말을 빨리 해도 이렇게 빨리 끝내지지가 않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2배속해서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그런 재주 있으시니까 질문 댓글 남겨주시면 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신청 강의도 있으면 신청 올려주시고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